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촌 파고다 1타 토익의 IC 담당 천성배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15분여의 강의를 통해서 당장 여러분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IC 점수 최소 50점 이상을 올릴 수 있는 꿀팁을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딱 15분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딱 15분만요. 정말 딱 15분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무조건 나올 만한 문제들에 대한 전달을 해 드릴 거니까요. 딱 15분만 믿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오늘은 RC의 포인트 파트 5, 6, 7 쪽으로 전부 다 엮어서요. 당장 나올 만한 문제들에 대한 전달을 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유형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사실은 일종의 살짝의 꼼수가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문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 지문 하나 딱 주고요. 8, 7이 물론 더 깁니다. 저는 이제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 짧게만 딱 줄인 건데요. 요 해당 단어 몇 번째 패러그래프의 몇 번째 줄에 있는 이 단어와 동의어는 다음 중 무엇인가? 이런 걸 묻는 문제, 8, 7에서 동의어 문제라고 하죠. 자, 이런 것은 매달 토익에서 적어도 두어 문제가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적중예언일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자, 두어 문제가 무조건 출제가 되고요. 이런 문제의 아주 중요한 팁은 뭐냐면 절대로 말이 우리가 동의어 문제라고 하지 절대로 동의어를 고르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마우스에 손 안 갖다 대고 저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X 표시를 창을 안 닫고 저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여기선 진짜 닫으시면 안 돼요. 이제는 저랑 끝까지 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들은 이상. 자, 아니 뭔 소리야. 동의어 문제인데 동의어를 고르지 말라니.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거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이걸로 바로 샘플 문제 가도록 할게요. 파트 6나 5를 풀듯이 풀어야 돼요. 해당 어휘를요. 빈칸으로 바꾸고 빈칸인 척하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것이 과연 어떤 얘기인지 실제 문제를 보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지문 다시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금 파트 7 지문이 딱 나왔는데요. 자, 첫 번째 줄 라인 2에 있는 첫 번째 패러그래프 라인 2에 있는 move에 대한 동의어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해석을 하고 이 상황에서 뭐가 들어가는지 파악을 하실 겁니다. 자,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Summer Clearance라고 제목이 나와가지고요. 놓치지 마십시오. 가장 낮은 가격을 올해의 훌륭한 가구 브랜드에 대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제품, 신상품에 대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작년의 재고품을 빠르게 move할 필요가 있다. 늦지 마십시오. 아주 제한된 수량만, 제한된 재고만 이용 가능하니까 이 훌륭한 딜을 위해서 늦으면 안 됩니다. 늦지 마세요 하는 일종의 광고글 해서 딱 지금 동의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실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지 않겠지만 저는 지금 바로 딱 보시기 쉽게 이렇게 모브를 갖다 노란색으로 딱 표기를 해놨어요. 자, 이걸 풀 때 우리가 동의어 문제를 어떻게 풀라는 경향이 있느냐? 글자 그대로 동의어를 찾으려 그럽니다. 그럼 지금 상황상 동의어를 막 생각하는 거예요. move 머릿속에서 하면서 move랑 여기서 무슨 뜻이 과연 가장 적합할까? 그럼 봐봐요. 여러분 move가 당연히 우리가 옮기다, 뭐 이동시키다 이런 거 많이 아시는데 move가요. 팔다라는 뜻이 있어요. 판매하다. 즉 sell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move를 sell로 쓰는 경우는 여러분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고 사전 찾아봐도 판매하다로 move가 나온 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A라는 건 잘 안 갑니다. 우리가 오답으로 고르지, 그러니까 오답으로 생각하지 잘 안 골라요. 정답으로. 오히려 나머지 거 중에서 막 보다가 진행하다, 나아가다, 배송시키다, 만지다 이런 건데, 근데 옮기다의 개념인데 아무리 봐도 세 개 중에서 보통 오답으로 move 많이 쏠리죠. 그래서 쉽에 많이 걸려들게 됩니다. 옮기다가 move니까 그래도 옮기는 개념이면 쉽 배송시키다가 뭔가 어울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틀리기 딱 좋은 겁니다. 동의어 문제가.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동의어 문제가 동의어를 찾으면 안 되고요. 이 있는 단어를 어떻게 한다? 아예 딱 빈칸으로 놓고 문제를 인식한다. 즉 move라는 단어를 지우셔야 돼요. 자, 실제 시험장에서도 과격하게 지우셔도 좋겠습니다. 아예 그냥 연필로 막 가려버리거나 잠시 동안 손으로 가리거나 해서 문제를 보셔야지 명확하게 이 문제에 함정에 안 걸리고 풀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아예 빈칸인 채 인식을 하는 겁니다. 즉 나는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오늘 시험장에서 move라는 단어를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해. 난 move를 본 적이 없어. 아예 빈칸이었던 거야. 처음부터. 그랬을 때 뭐가 들어가야 되냐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놓치지 마십시오. 가장 낮은 가격을요. 이 훌륭한 가구 브랜드에 대한 신상품에 대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년의 재고품을 빠르게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지 마세요. 이런 제한된 수량, 제한된 재고품이 이 훌륭한 딜을 위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할인하고 있으니까 작년의 재고품 갖다 빠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할인하고 있으니까 빨리 와서 사세요. 이거죠. 우리가 공간 확보하기 위해 작년에 재고품을 빠르게 판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지금 맥락을 딱 봤을 때 얼마나 맥락이 좋고 여기에 직접적으로 들어갔을 때 뭐 뒤에 목적어와의 조합도 그렇고 얼마나 연결이 좋아요. 그러니까 셀은 만약에 애초에 이게 빈칸이었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굉장히 좋은 해석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이 셀이 돼야 돼요. 셀.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토익 8.7의 동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우리가 원래 있던 단어 move를 자꾸 생각해. move. 그러면 아무래도 옮기다니까 shape이 좋은 거야. 근데 맥락을 보세요. 우리가 작년에 제거품을 빠르게 배송시킬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건데 아직 구매도 안 한 상황에서 누구한테 뭘 배송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러면 전체적인 맥락이 여기에 ship을 넣으면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파트 5나 6였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들어갈 게 A냐 C냐 이런 걸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시야를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시면 왜 C가 아니라 셀이 이런 기출문제의 정답이 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가 아니었고요. 자, 심지어 이런 것도 우리가 알면 좋아요. 프로시드는 토익을 우리가 공부할 때 항상 뜻만 진행하다 나아가다만 알 거 아니라 자동사다라는 거 같이 공부하시거든요. 보통 그거 많이 아시죠? 그죠? 프로시드는 자동사다. 근데 여기에 들어갈 게 자동사가 될 수가 있어요. 뒤에 목적어가 있을 때 쓰일 수 없는 게 자동사죠. 그건 타동사지. 목적어 있으면 들어가야 되는 거. 그래서 얘는 애초에 이걸 빈칸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인식하시면 전혀 자동사가 되기 때문에 전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것까지, 이런 문법적 포인트까지 심지어 적용이 되는 게 동의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동의어 문제라고 유형을 불러버리기 때문에 저도 우리가 보통 토익 종합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똑같이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동의어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심리싸움에서 보통 지게 돼 있어요. 동의어를 찾는다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보라? 빈칸인 어휘 문제를 나는 지금 하나 풀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라라는 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휘력이 좋아도요. 이런 스킬이 없으면 이런 문제 유형에 대한 분석력이 없고 분석적으로 이렇게 가져가시지 않으면 아무리 어휘력이 좋아도 틀리기 쉬운 게 동의어 문제예요. 오늘 굉장히 지금 중요한 정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챙겨보셨다면 벌써 지금 많은 걸 얻어가신 거니까 다음 포인트까지 계속 이어서 따라와 주세요. 자, 파트 7은 이 정도 포인트 하나만 제가 정리해드렸고요. 파트 6적인 포인트는 뭐냐? 동사 쪽 문제에서의 팁입니다. 자, 파트 6가 총 12문제인데요. 파트 6 아시죠? 12문제입니다. 총. 근데 그 12문제 중에서 동사 관련 문제는 이것도 역시나 안정적인 저의 예언 적중이에요. 안정적으로 거의 2문제는 미니멈으로 출제가 됩니다. 많으면 3문제까지도 가는데요. 자, 여러분 동사 문제는 보통 푸는 스텝 요거죠. 스테이션으로 푼다가 우리가 원칙적으로 알고 있는 동사풀이 스텝인데요. 파트 6는 요 중에서도 단연코 다 물론 중요하지만 단연코 시제 쪽을 위주로 묻게 돼 있는 게 파트 6의 보통 동사 문제입니다. 자, 근데 파트 6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문이 큰 맥락이 있고요. 그 큰 맥락의 지문에서 빈칸이 3개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큰 맥락이 전체 스토리를 쫙 연결하고 있는 상황이 파트 6이기 때문에 반드시 긴 맥락상의 시제 단서를 갖다 잡아서 풀어야 된다는 것이지 파트 5 시제 문제를 풀듯이 뭐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시제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근처에 뭐 tomorrow가 있나? last week이 있나? yesterday가 있나? 막 이런 걸 보고 풀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파트 5에서나 통하는 거지 6는 오히려 그런 단서를 잘 안 주기 때문에 긴 맥락상의 해석을 단서 잡아서 시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포인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본격적인 문제를 통해서 실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준비한 파트 6도 역시나 시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파트 6를 전체를 다 적지는 않았고요. 딱 요 문제 풀기 위한 부분까지만 딱 적어서 이 안을 생략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실제 파트 6를 하면 질문이 더 많겠죠. 3개가 나오겠죠. 그 중에서 이렇게 동사 문제가 나올 때 프리스텝이에요. 자, 해볼게요. 12시부터 6시까지 수요일에 IT팀이 자, 이러하다라는 동사 자리가 빈칸 나왔습니다. 새로운 서버를. 여러분 동사 문제는 순서가 수태시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스위치에서는 IT팀과 다 단수가 맞아떨어지지만 태를 보게 됐을 때는요. 태는 마지막에 BPP로 끝나냐 아니냐에 대한 구별이기 때문에 BPP로 끝나는 D만 유일하게 여기서 수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수동인 D는요. 목적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 능수의 기본적인 구별이죠. 목적어가 있는 상황에서 탈락이 돼서 얘네들 3개 갖다가 우리가 수태 다음에 이제 시제까지 간 상황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전체 네트워크를 위한 새로운 서버를 IT팀이 설치를 할 것이다. 설치를 했었다. 자, would 동사 원형은 좀 특정한 상황에 쓰이기 때문에 얘는 잘 안 가지만 우리가 A냐 C냐를 갖다 보통 고민을 하시는데요. 여기까지 읽고 아니 이 수요일이 지난주 수요일 말하는 건지 다음 주 수요일 말하는 건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전혀 알 수 없는 정보잖아요. 여기까지 읽고선 지금 시제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더 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흐름을 더 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새로운 서버는 허용해 줄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장할 수 있도록 더 큰 양의 데이터를 더 신뢰성 있게 믿을 만하게. 그래서 이것은 귀중한 변경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서버는요. 만들어낸 것처럼 보입니다. 몇몇 혼란사항을요. 직원들 사이에서 변화된 시스템이 요구했기 때문에 자, as가 여기서 때문에라는 접속사를 쓰였어요. 그래서 변화된 시스템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아이디를 사용하도록
여기까지 다 읽어서야 비로소 지금 시점이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 읽어봤자 정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ITTV 새로운 서버를 설치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서버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고요. IT팀이 과거에 이제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이 새로운 서버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것도 해석이 좋아. 여기까지 보고 문제를 풀라는 사람은 파6를 시제 문제를 풀 줄 모르는 사람이고요. 긴 맥락을 봤을 때 비로소 명확해졌죠. 왜? 뭐래요? 아니 그러나 이 새로운 서버가 몇몇 혼란 사항들을 만들었대요. 직원들 사이에서. 왜냐하면 새로운 아이디를 요구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혼란스러워했다라는 맥락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미 설치됐어요. 앞으로 설치될 거예요. 이미 돼서 진행된 상황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 시제가 정답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파트 6는 긴 흐름을 반드시 봐주셔야 돼요. 긴 흐름을. 요걸 놓치시면 파트 6는 짧게 보다가 함정 걸리기 딱 좋은 파트야. 긴 흐름을 보고 시제를 푼다. 이런 팁을 안고 가셔서 수태 시제를 원래 잘 하시는 분들도 6를 요걸 모르면 많이 틀리는 거니까 그죠? 요 포인트 꼭 안고 가셔서 시험장에서 파트 6 잘 하시길 바랄게요. 무조건 2문제 이상 출제가 됩니다. 자, 다음 포인트 갈게요. 파트 5적인 포인트는 제가 2포인트만 딱 짧게 준비를 했어요. 자동사의 수동태라는 포인트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태가 이번 달에 나올 가능성을 높게 치고 있는데 태 관련 문제가요. 그중에서도 자동사의 수동태가 사람들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요걸 좀 얘기하고 싶어서 갖고 온 포인트입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아주 심플한 타동사의 능동태를 수동으로 바꾸는 과정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나는 내 차를 주차했다가 수동이 되면 어떻게 되죠? 내 차가 주차되었다가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타동사의 목적어는요. 항상 수동태가 되면 주어가 된다는 게 자동사건 타동사건 기본적으로 태를 바꾸는 과정은요. 타동사의 목적어가 수동일 때 주어가 된다는 게 태를 바꾸는 원칙적인 아주 원칙적인 원리 법칙이에요. 그래서 내 차가 목적어였던 게 주어가 됐어.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동사가 rise의 과거형이라서 무어지가 된 건데요. 자, 자동사 보시면 이윤이 증가했다. 이윤이 증가했다. 자, 여러분 주어 동사 자동사기 때문에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자동사는 목적어 자체가 원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것이 목적어가 있어야 목적어가 뭔가 있어야 주어가 돼서 수동태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자동사는 목적어라는 게 애초에 없어.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죠? 수동태가 되면 주어가 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야. 주어가 없는데 어떻게 문장이 탄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동사는요. 수동태라는 게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펀치라인이고 그 원리 설명하기 위해 샘플 예문을 아주 쉬운 걸 준비를 한 거예요. 자, 펀치라인 뭐라고요? 자동사는 수동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동사는요. 수동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뭐가 정답이야? 능동태가 정답이다. 이런 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아주 쉬운 포인트예요. 자, 실제 문제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조동사 다음에 빈칸입니다. 그래서 버스나 지하철 요금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어떤 해석인데요. 자, 조동사 다음에 들어올 동사가 일단 두 가지 동사가 섞여 있다는 거 보셔야 돼요. raise 시리즈가 있어요. rise가 변형된 게 또 있고요. 자, raise는 기본적으로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뭐뭐를 올리다. 자, 그래서 타동사인 raise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는 이유가 명확한 게요. 얘네 둘 다 보시면요. 능동태죠. BPP가 아니라 능동태거든요. 능동태이기 때문에 타동사라면 능동태. 지금 능동태 타동사 정확히 얘기할게요. 능동태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가 있는 게 정상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뒤쪽에 목적어 있나요? By 14% and 25. 자, 목적어 없어요. 뒤에 이어져가는 거 보시면. 그래서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속어를 따닥 시킨 겁니다. 그래서 raise는 가능성이 없어. 자, rise는 자동사입니다. 이렇게 두 개는 자동사인 애들인데요. 자, 얘가 바로 뭡니까? 자동사에 그냥 능동태가 들어간 것이고 얘는 BPP니까요. 자동사가 수동태가 됐다는 게 되겠네요. 수동태. 자, 이렇게 하고 한번 볼게요. 자동사의 능동과 수동이 됐어요. 자동사는 뭐라 그랬죠? 제가? 수동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 방에 능동이 정답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못 봐요. 잘 이렇게 못 보고 어떻게 보시냐면 자, 이런 버스나 지하철 요금이 증가할 것이다 대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꼭 있습니다. 아니면 뒤에 목적어가 없어.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꼭 있어요. 근데 방금도 보셨겠지만 증가할 것이다 대 증가될 것이다. 너무 헷갈립니다. 오히려 증가될 것이다 말이 더 좋아 보여. 목적어 있냐 없냐 없으니까 수동태다. 이렇게 가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함정 걸리기 딱 좋은 게 바로 자동사의 수동태 유형입니다. 자, 펀치라인 날릴게요. 자동사는 뭐다? 수동태가 존재하지 않고 능동이 무조건 정답이 된다가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꼭 안고 시험장에 가시길 바래요. 한 포인트 더 가도록 할게요. 자,
인칭 대명사 유형을 개인적인 저의 예언적중 포인트로 이번 달에 준비를 했습니다. 인칭 대명사 중에서도 목적어 자리가 빈칸일 때 정답이 이것이냐의 구별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목적어 자리가 빈칸일 때는요. 제기 대명사가 일반 목적격이건 둘 다 정답 후보가 될 수 있어요. 둘 다 목적어 자리에 쓰이긴 쓰여. 하지만 구별은 뭐야? 목적어가 행위자와 그러니까 동일인물이면 이 꼴이죠. 동일인물이면 제기 대명사. 목적어가 행위자와 동일인물이 아니면 즉 이 꼴이 아니다가 되면 일반 목적격 요 구별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hit him 대 hit himself의 구별은요. 여기서 말하는 일반 목적격 대 제기 대명사. 일반 목적격은 뭐라고요? 행위자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제기 대명사는 뭐라고요? 행위자와 같은 사람이다에 대한 구별이 돼야 됩니다. 요걸 보시고 문제를 푸는 걸 제가 한 문제를 준비한 걸 가지고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준비한 샘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투부정사 뒤에 지금 목적어 자리가 출제가 돼서요. 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게 이렇게 일반 목적격이냐 제기대명사냐 두 개 사이에서 구별을 묻는 문제가 딱 이런 케이스예요. 자, 해석적으로 일단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드벡터가요. 요청을 했대요. 미스킴한테 보내라고. 그에게 혹은 그 자신에게 판매 보고서를 7시까지 여기 들어갈 사람이요. 생각 잘 해볼게요. 여기 들어갈 사람이 투 부정사에 대한 목적어가 누구에게가 들어갈 상황인데요. 이 투 부정사의 목적어에 해당되는 사람이 행위자랑 같냐 안 같냐에 따라 정답이 갈리겠죠. 만약에 행위자랑 같지 않다면 그냥 힘이고요. 행위자랑 같다면 himself가 되는 상황이 돼야 되는 게 지금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요. 이 행위자와 같냐 안 같냐를 따질 때 지금 판단 내리셔야 되는 게 여기서 행위가 to send 보내다인데요. 보내다 행위자가 the director예요. 미스 킴이에요. 누가 보내는 거야? 미스 킴이 보내는 상황이죠. 행위자는 누구다? 미스 킴이다. 그럼 여기서 미스 킴은 행위자. 미스 킴은 여기 들어갈 목적어와 동일 인물이면 herself가 되면 되지. 왜냐면 여자잖아요. 여성, 미스잖아. herself가 되면 되지. himself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별이 다른데 절대 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심지어 동일 인물이다 하더라도 herself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행위자랑 같지 않은 사람. 여기서의 목적어는 더 디렉터 말하는 거죠. 디렉터한테 보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행위자랑 같지 않기 때문에 그냥 힘이 돼야겠습니다. 절대 himself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주어랑 같으면 여러분 주어랑 같으면 제기대명사가 그렇지 않으면 목적격이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분명히 어떤 단어 썼죠? 오늘 행위자라는 말을 썼어요. 행위자를 찾은 다음에 그 행위자랑 같은 사람이면 제기대명사, 다른 사람이면 일반 목적격. 이렇게 구별하는 능력이 있어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제가 정리해드린 포인트. 오늘 파트 5, 6, 7 RC에 대한 모든 포인트의 공략으로서 하나씩 예언적중을 제가 오늘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파트를 통틀어서 제가 샘플 문제를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 얼마나 잘 이해를 하셨는지 직접 제가 준비한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준비한 해설 강의 보시면서 이 포인트 다시 한번 복습해서 완벽하게 시험 전에 내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좀 이따 이어지는 해설 강의에서 다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